유명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데이비드 콕슈타이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주택 자재 판매 체인 홈디포에서 밈에서 영감을 받은 인기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으로 구매를 시도했지만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거절당했다고 트윗했다. I went to home it and they said they don't accept $.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점점 더 많은 판매자가 디지털 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는 규제 문제, 기술 전문성 부족, 새로운 결제 방식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콕슈타인의 저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등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최근 한 예로 마이애미에 위치한 프리미엄 의류 브랜드 랄프로렌의 새로운 매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9일 오후 8시 27분 현재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전 대비 1.98% 하락한 0.081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0.45% 내린 27,887달러, 이더리움은 1.92% 떨어진 1,833달러를 기록 중이다. 블록체인 대표 기업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앱과 기타 제품이 XRP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자가 작업할 암호화 자산을 최대한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XRP를 잘 열리지 않는 코코넛에 비유했다. 코코넛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코코넛이 더 대중화될 것이라는 이유다. 다시 말해 광범위한 통합 자산이 XRP의 채택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4월 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는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85% 하락한 0.50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때 데비드 릴렛 고어트 코인 리더스 투자자이자 금융저술가인 해리 덴트는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미래가 되기 전에 충격적인 비트코인과 주식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7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데이비드 린 리포트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폭락장이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자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세계 경제의 미래로서 비트코인이 부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덴트는 다가오는 폭락이 7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 초창기 아마존의 닷컴 폭락과 비슷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아마존과 닷컴이 무너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95%에서 96%까지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덴트는 비트코인이 2021년 사상 최고치인 약 69,000달러까지 상승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밀레니얼 세대와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미래로 부상할 것이고 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덴트는 이더리움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만 비트코인이 이미 금을 앞질렀으며 그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비트코인이 시장 리더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9일 오전 11시 4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45% 상승한 28,0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4월 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 3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28.8%에 그쳤다. 반면 25bp 인상할 확률은 71.2%에 달했다. 시장은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1회 인상한 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 12일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최종 금리 예상치를 5.00%에서 5.25%로 유지했다. 출처 금리 평가 취코일 리더스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실물금을 사들이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후일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는 약 24억 9,760만 원에 달한다. 일주일 만에 지난달 판매액의 63%가 팔린 셈이다. 4개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월 19억 8,220만 원에서 2월 32억 9,871만 원, 3월 39억 5,594만 원까지 늘었다. 골드바 판매액 증가는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다. 금 가격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7일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은 전 거래일보다 1.21% 오른 86,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86,700원까지 올라 2014년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가격은 올해 초 75,000에서 77,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3월부터 급격히 뛰어 8만원 중반대로 올라섰다. K뱅크 금투자 3월 거래 건수 900건 중 금통장 잔액도 증가세 실물 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인기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센골드와 제휴한 금 투자 서비스의 누적 거래 금액이 35억 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K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금 거래 건수는 약 2,400여 건으로 평소 1,200여 건의 2배로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K뱅크는 지난해 5월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의 이 금투자 플랫폼 센골드와 제휴를 맺고 금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1만원부터 100원 단위로 금을 매수할 수 있으며 K뱅크와 센골드는 K뱅크를 통해 산 금을 실물로 변환해 전문업체에 별도 보관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100g 단위로 실물 금을 받아볼 수도 있다. 금 통장도 주목받고 있다. 금값이 오르면서 주요 은행의 금 통장 잔액은 중량이 줄었음에도 증가했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금 통장 계좌의 금 중량은 지난 1월 16,818kg, 2월 16,714kg, 3월 16,290kg, 4월 6일 기준 6,237kg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통장 잔액은 1월 말 5,212억 원에서 2월 말 5,168억 원으로 줄었다가 3월 말 5,186억 원, 4월 5,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은행들은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상품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미니 골드바 신탁 가입 채널을 늘렸다. 앞서 투자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라서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난 7일부터 KB스타뱅킹에서 영상통화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B골드 투자통장에 비대면 거래 시간도 기존 영업일 오전 9시 10분 오후 3시 50분에서 주말 공휴일 포함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금 가격 많이 올라 투자적기 지났다. vs 더 오를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역사적 최고점에 다다르고 있지만 현재 새로 금 투자를 시작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현식 하나은행 투자상품 전략부장은 과거부터 금 가격은 시장 상황, 경기 예측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며 현재 금 시세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위험 상황을 거의 반영한 상태로 보고 있어 투자 시점으로서 적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한 세계 각국에서 금융, 은행 시스템 붕괴 방지를 위해 당국, 시장 차원의 안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 금 가격은 시차를 두고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경석 신한 TW행 태평로센터 팀장도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추가적인 금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가격은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투자에 유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 차익 거래를 목표로 금 실물을 거래할 경우 부가세 10%, 매매 시 발생하는 가격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기대 수익률 대비 투자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재현 NH농협은행 더블유행 전문위원 역시 경기 침체가 가시화할 때까지 금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은 가격이 부담돼 금도 좋지만 은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 투자를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강현구 우리은행 TCA 시그니처 센터 DB팀장은 단기간 가격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격적 자산의 수비수로 금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금 투자에서는 제반 비용과 수수료를 고려할 때 현물 매입보다는 펀드, ETF 등 간접 투자를 권한다며 금 투자는 안전자산 투자 의미에 맞게 전체 포트폴리오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중 조절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학 KB 골든와이즈 더 퍼스트 센터 수석 전문역은 금 가격은 더 오를 여력이 있어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 전문역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더라도 금은 가격이 덜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가 회복하면 금 가격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빠른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애플과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주식들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서학 개미들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코스닥 시장 내 2차전지 등 테마로 몰리면서 미국 주식 전반에 대한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애플 주식 5억 8,212만 달러 어치를 매수 결제했으나 매도 결제액은 그보다 많은 8억 740만 달러에 달해 총 2억 2,528만 달러 어치를 순매도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칩 제조 회사 엔비디아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 구글의母회사 알파벳,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에즈물 등도 순매도했다.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등 방으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믹로우젝터즈 팡플러스 인덱스 3X 리버이즈드 ETN은 순매도 결제액이 3,144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기술주에 대한 세대 레버리지 상장지수 증권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주로 선택하는 종목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해외 주식 보관금액 상위 종목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달 6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금액 상위권에는 서학 개미의 오랜 사랑을 받은 테슬라가 부동의 1위를 기록했으며 애플과 엔비디아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에 대해 매도세를 보이는 이유는 나스닥 대비 코스닥의 수익률 우위가 두드러지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거대 테마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생겼다며 한국 주식시장 상승률이 더 세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미국 빅테크 주식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월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8억 9,90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억 554만 달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달 들어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지난해 1에서 3월 약 511조 원에서 올해 3개월간 약 596조 원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의 거래대금은 올해가 지난해 대비 51% 많았다. 지수 상승률에서도 코스닥은 미국 증시보다 나은 움직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연초 이후 29.56% 급등한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15.49%,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6.92% 상승에 그쳤다. 세계 주가지수 중에서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 그리스 에이티지 지수 등보다 높아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내 초고액 자산가 슈퍼리치의 총자산 평균은 323억 원이며 이들은 지난해 현금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슈퍼리치의 총자산 평균은 32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억 원 줄었다. 슈퍼리치 작년 현금 비중 25%, 58%, 향후 투자 의향 1위 주식 슈퍼리치의 자산 구성 변화를 보면 1년 새 부동산은 평균 206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금융자산 평균은 150억 원에서 161억 원으로 늘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비슷해졌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현예금 비중이 1년 새 25%에서 58%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주식의 비중은 45%에서 16%로 쪼그라들었다. 보고서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예금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 보유 비율을 늘린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슈퍼리치의 투자 특징을 부자, 대중부유층과 비교해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슈퍼리치의 73%는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중부유층, 일반 부자보다 그 비중이 컸다. 외화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슈퍼리치는 2021년 대비 외화현금, 해외 주식, 채권 투자를 확대했다. 슈퍼리치 대부분은 올해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며 회복 시점에 대해 코스피는 올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은 내년 이후로 각각 내다봤다. 이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주식을 꼽았다. 뒤이어 부동산과 예금 순이었다. 특히 투자자산으로 미술품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리치의 미술품 보유 비중은 약 41%로 일반 부자나 대중부유층 대비 높은 수준이다. 슈퍼리치 2명 중 1명은 향후에도 미술품을 추가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리치 연평균 소득 12억 원, MBTI는 ESTJ가 많아 슈퍼리치의 연평균 소득은 약 12억 3천만 원이다. 일반 부자의 연평균 소득인 3억 3천만 원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슈퍼리치의 소득 중에는 재산소득 비중이 39%로 가장 컸다. 일반 부자의 경우 연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재산소득보다 크다. 슈퍼리치는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소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소비가 59%, 저축이 38%인 일반 부자보다 저축 여력이 높은 편이다. 직업은 기업 경영자가 29%로 가장 많고 의료, 법조계 전문직이 20%로 뒤를 이었다.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다.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로 부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슈퍼리치 중에는 ESTJ가 가장 많았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 ESTJ의 비율은 8.5%로 알려졌지만 슈퍼리치 중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6.8%가 ESTJ형이었다. 보고서는 ESTJ형은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불리는데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면서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며 다수의 은행 PB도 부자의 특징으로 실행력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별도로 프라이빗 뱅커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로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 연휴로 휴장했다. 하지만 그날은 연방 공휴일이 아니라 3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다. 미국의 3월 신규 고용은 23만 6천 명 증가해 전달의 32만 6천 명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2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의 예상치인 23만 8천 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실업률은 3.5%로 전달의 3.6%에서 하락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커졌다. 7일 채권 시장은 정오까지 거래됐으며 고용지표를 반영하며 금리는 오른세를 보였다. 고용지표 발표 직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오른세를 보였으나 정규장이 휴장해 주식시장은 고용지표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한 것은 긴축 우려는 커졌으나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둔화한 것이 안도감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오는 12일 발표되는 3월 CPI를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CPI가 전월 대비 0.4% 올라 전달의 0.5% 상승보다 둔화하고 전년 대비로는 5.1% 올라 전달의 6.0%에서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한다면 연준은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라 금리는 인상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할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1회 인상한 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등은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12일 3월 FOMC 의사록도 발표된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최종 금리 예상치를 5.00%에서 5.25%로 유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던 때라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에 그쳤다. 연준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신용환경을 긴축시킬 수 있지만 긴축의 정도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3월 회의록에서 연내 금리 인하 신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현재 연내 최소 2회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으나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회의록에서 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 환경 위축과 이것이 가져올 경기 침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이번 주 나오는 은행 실적에도 주목할 전망이다. JP모건과 웰스파고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시작된다. 3월 지역은행들의 파산으로 불거진 지역은행 위기의 대형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 오히려 대형 은행들로는 예금이 대거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은행들의 건전성 우려가 잠재워질지 투자자들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SVB로 주목받은 포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은 오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5월 FOMC를 앞두고 지역은행들의 실적도 견조하다면 연준이 5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팩트셋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 2분기에 32% 줄어든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만약 이와 같은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실적이 줄어 실적 리세션이 시작되는 셈이다. 실적 악화는 주가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지난 한 주간 0.63% 올라 3주 연속 올랐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0.10% 하락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나스닥 지수도 한 주간 1.10% 떨어져 4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주요 거래은행에 있던 파산 이후 새로운 거래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그동안 미국 고객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맡긴 달러를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예치해 보관해 왔는데 두 은행이 지난달 잇따라 파산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맡길 금융기관이 없어진 상태다. 이에 바이낸스는 임시방편으로 가상화폐 서비스 및 금융기술 회사인 프라임 트러스트를 중개회사로 두고 이 회사의 거래은행에 달러를 맡겨두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로 인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달러 예치금 입출금 등 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낸스는 지난 2일 웹사이트에 향후 몇 주간에 걸쳐 새로운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예치금 입출금과 애플페이, 구글페이를 포함한 일부 달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바이낸스가 이처럼 전통 금융기관과 새로 거래를 트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 관리감독 당국의 규제와 단속이 최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를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또 불법 이익 추진과 민사상 과징금 부과, 영구적인 거래, 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은행들은 이런 규제 리스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 파이낸스와의 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가 앞서 붕괴한 뒤 코인 업계의 예치금 비중이 높았던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미 규제 당국이 코인 업계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금융업계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WSJ은 가상화폐 업체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디지털 자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업계는 그동안 은행의 대안임을 자임했지만 결국 여전히 달러와 같은 기존 통화로 운영되는 금융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